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. TV 배호 모닝 토크쇼입니다. 오늘은 효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. 여러분 효자, 효녀십니까? 자부하세요? 틀림없습니까? 저는 불효자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앞에 이미지를 올렸죠.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. 100호짜리 그림인데 거기 보면은 어머니가 머리에 토끼하고 닭을 이고 가는 시장에 가는데 내가 붙잡고서 엄마 치마를 붙잡고서 막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. 나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면서 50년 전, 60년 전 그때의 기억을 살려서 그린 그림이에요. 갈색 톤으로다가 추억을 생각하는 그 아련히 옛날 모습을 50년대, 60년대 모습을 그렸습니다. 왜 갑자기 효 얘기를 끝내는가 하면은요. 우리 어머니는 제가 충북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신촌에서 살았습니다. 그때 자라가지고요.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서울 이사 오려고 그랬는데 뭐 밀맞이게 안 되는 밭하고 집이 안 팔려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1년만 여기서 벌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제가 중학교를 서울로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혼자 다니기가 뭐해서 우리 어머니가 같이 가자, 1년만 여기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모아서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어린 내가 뭐 무슨 기운이 있어요. 부모님 말씀 그때는 잘 들었죠. 착한 효자니까. 우리 어머니 그때 쌀 장사를 했었어요. 쌀 장사를 점포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렇게 매상을 올리는 그런 쌀 가게가 아니라 시골에서는 옛날에 그러니까 60년대 초 50년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. 제가 이제 6학년 졸업했으니까 12살이 6학년 졸업이니까 지금 74 years old. 그러니까 아마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됐을 거예요. 그때는 참 시골 사람들이 장에 가서 무슨 비누나 치약 내지는 신발, 옷 같은 거 사려면은 현금이 없잖아요. 그래서 농사 지은 거 가령 그 쌀이나 보리 내지는 좁쌀, 수수 없으면 뭐 토끼나 닭이라도 잡아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고 그걸로써 도시의 문화 상품을 구입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. 장날이 뭐 5일장이죠. 주덕장, 대소원장, 충주장, 음성장, 용원장 이렇게 5군데인데 용원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. 저는 사실은 이 주덕이라는 곳에서 용원이 한 20리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때 1년 동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. 신문 배달을 그 당시 한 달에 구독료가 200원이었었어요. 그런데 저는 한 달 내에 아르바이트 신문 배달해가지고 600원 받았어요. 신문 세부 값이죠. 지금이 신문이 15,000원이니까 한 달에 세부 값이면은 45,000원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? 그래도 즐겁게 그 당시 그 면에서 주덕 면에서 아르바이트다운 아르바이트가 없었습니다. 신문 배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발소에 머리 감아주는 일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뭐 무슨 머슴을 한다든가 그런 게 됐는데 어린아이가 뭐 무슨 아르바이트 거리가 있었겠습니까?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한국일보인가를 대소원에 한 바퀴 돌고 아침 식전에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쪽에 그 개막하고 거기 동네 이름이 뭐더라? 방주간, 당우리 뭐 이런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용원까지 가는 그런 신문 코스인데 거의 20일 가는데 45부의 신문이, 그러니까 한 동네에 한두 집밖에 신문을 못 보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. 그래도 신문도 그냥 현금으로 매월 그 구독료를 내는 게 아니라 가을에 쌀 때 쌀 한 말, 또 보리 때 보리 한 말 이렇게 주고서 신문을 구독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. 근데 이제는 신문을 옆구리에다 끼고 아침에 이 대소원을 한 바퀴 돌고, 그때는 한 30분가 그랬어요. 그 돌고 또 이제 그 밥 먹고 와서 다시 신문
뭉치를 들고 이제 그 20리를 걸어가는데 직선으로 가면 20리지만 이 마을마다 동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다리도 아프고. 그런데 여름에는 그런 대로 견딜만 해요. 왜냐하면은 몰래 이 풋고추도 따먹고 몰래 가지도 따먹고 이렇게 그러면 이 허기를 면하잖아요. 근데 한겨울에는 사실은 들판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점심때 오후 1시나 2시, 아침에 8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나 2시에 그게 끝나요. 그러면 용원 그 신림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타고 주도까지 한 20리 되는 거를 공짜로 타야 돼요. 시외버스를. 그러면 누나 나 신문 배달하는데 좀 태워줘요 하고 올라타면은 아무 말 없이 태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차장이 네가 뭔데? 안 돼. 다음 차 타. 그러고서 그냥 가는 쌀쌀 맞은 누나도 있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는 쌀 장사한다고 그랬잖아요. 점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아줌마들 내지는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거를 조막조막 이렇게 들고 주머니에다 담고 팔로 나오잖아요. 장에. 5일장에 됐으면 신발도 사야 되겠고 뭐 비누도 사야 되고 빨래 비누 뭐 치약 칫솔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걸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 용원 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을 우리 어머니가 대기하고 있다가 그 쌀이나 좁쌀 뭐 수수 뭐 팥 이런 거를 구입을 합니다.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충주에서 온 도매상한테 넘겨주는 그 중간 마진을 조금 먹고 그러는 거예요. 그런데 그날은 영하 한 15도쯤 되는 날이에요. 엄청 추워요. 거기는 내륙 지방이라 충주 지방은 우리나라에서 중앙탑이 있을 정도로 내륙에서 가장 중앙이에요. 나라의 국토의 중앙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라시대 때 통일 신라시대 때 지은 7층 탑인가 10층 탑인가 뭐 하여튼 중앙탑이라고 있어요. 그럴 정도로 내륙 지방이라 엄청 추워요. 여기 뭐 신문 라디오에 15도쯤 된다 그러면 거기는 한 20도나 25도쯤 돼요. 근데 벌판이라 또 얼마나 춥겠어요. 그 당시 또 저는 뭐 가난했으니까 따뜻한 뭐 그 당시에는 사실 오리털 파카도 없었어요. 그냥 그렇게 입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야 영아 이거를 장터까지 좀 들여다 줄래 하면서 그 장터까지 이제 그 골목 입구에서 산 거 있잖아요. 그 뭐 보리쌀이나 쌀이나 찹쌀이나 좁쌀이나 뭐 좁쌀을 갖다 서숙이라고 그랬고요. 또 노란 콩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더라? 대 뭐라고 그랬는데 있겠나요? 하여튼 그런 거를 사가지고 조목조목 사가지고 그걸 큰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구 그 용원 시내 용원 그 면 내에 그 도매상이 있는 곳까지 이제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저보고서 들고 가라고 그래요. 그런데 엄청 무거워. 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또 어머니 나름대로 또 무거운 걸 들고 사람들이 사실 시장에 장에 뭐를 구입하러 올 때쯤 되면은 그냥 오전이면 끝나요. 오후에는 그래서 장을 보고 또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후에는 안 되고 내가 1시나 2시쯤 그 영원에 도착하면 어머니가 꼭 그거를 나보고도 좀 돌아달라고 그래. 12살, 2살 배기가 무거운 걸 들면 얼마나 들겠어요. 치개도 없이 그냥 이렇게 둘러매던가 어머니가 가끔가다 이제 끈으로 해가지고 그 피난민 보따리처럼 어깨에 이렇게 매가지고 이제 가고 그랬거든요. 이 이야기를 모닝 토크쇼에서 하다 보니까 참 60년도 더 됐거든요. 그 당시의 추억이 또 새록새록 튀어나오고 그 당시에 참 그 쓸쓸하고 추웠던 겨울 풍경 있잖아요. 눈이 쌓인 농촌의 그 들판 그게 아주 아련히 떠오르고 가섭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당시 개업산이라고 그랬거든요. 거기에 눈이 하얗게 쌓이고 또 무슨 산 공원산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화계산이라고 있었고요. 그쪽에 보면은 그냥 눈이 산에 하얗게 쌓이고 들판에도 눈이 하얗게 쌓인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고무신을 신고 그걸 사가지고 옮기는데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걸 도와주는데 용원에서 그 도매상이 기다리는 곳까지는 거의 한 글쎄 2km, 3km 정도 될까?
그 정도 안 될까 그래요. 근데 그 무거운 걸 들고 개울을 건너야 돼요. 지금은 다리가 아마 놓여져 있을 텐데 그 당시는 다리가 없었어요. 자갈이 엄청 많은 개울인데 영하 20도 가까이 되니까 꽝꽝 얼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위를 살목살목 가다가 내가 그 무거운 걸 들고 내 몸무게도 상당히 나가는데 내 몸무게만큼이 되는 짐덩어리를 쥐고 가다가 히닥닥 얼음에 미끄러졌어요. 제가 미끄러짐과 동시에 얼음이 깨져 가지고 그 자루에 있던 참깨가 그 개울물에 막 섞여서 떠내려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이러잖아. 야야야야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어떡하냐. 건지지도 못하고 저거 다 떠내려가는 걸 어떡하냐 하는데 젖은 참깨 요만큼만 건졌어요. 그 거의 한 가마 가까이 되는데 그 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. 참깨가. 그걸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다 쏟아냈어요. 그것도 그거지만 온몸이 다 내가 좀 물에 젖어가지고 막 추워 죽겠는 거야. 그냥 막 그냥 금방 얼어붙었어요. 막 그냥 얼굴에 게다가 또 들판에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살을 애는 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 다음에 삭풍이라고 그러잖아요. 겨울에 바람. 그 다음에 모진 눈 몰아친다고 그러는 그거하고 똑같은 날씨였었어요. 그러니까 나는 추워 죽겠는데 어머니는 글쎄 참깨 아이고 저 참깨 어떡하냐 다 쏟아버렸어요. 아마 지금 돈으로 한 가만히 되면 한 20-30만 원 될걸요.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울며 불며 그걸 간신히 그것뿐 아니라 다른 거 팥이나 콩도 있었는데 그걸 젖은 거를 얼음에 다 묻은 거를 글쎄 건져가지고 막 울면서 할 수 없이 그걸 들고 또 다시 그 장터 있는 데로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. 난 거기까지만 배달해주고 그냥 집에 버스 타고 주덕 쪽으로 왔었어요. 그것도 또 몰래 차장 언니한테 누나 나 신문 배달하는데 좀 태워줘요. 이래가지고 타고서 주덕 그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신문 배달하는데 아저씨 거기 신문 보급소 가서 보고하고 그러고서 집에 갔는데 그날 어머니가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또 다시 원망을 하는지 나를 그걸 좀 조심하지. 거기서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뭐 참깨를 다 쏟아버리면 어떡하냐. 이놈의 자스가. 그래가지고 그 돈을 한꺼번에 못 갚아가지고 장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도매상한테 곡식을 사서 넘겨줘야지 되잖아요. 그러는데 매번 장날마다 아마 지금 10,000원씩 정도를 갚은 것 같아요. 우리 어머니가. 그러니까 한 달, 2달 겨우 내내 날은 춥고 장사는 안 되는데 그거 갚느라고 고생 바가지로 고생을 하셨어요. 우리 어머니가. 그러면서도 저는 또 가슴이 얼마나 아프던지 그 당시 제가 중학교로 서울로 올라오기 위해서 그 논이 사실 서너 마지밖에 안 됐어요. 그것도 안 팔리고 우리 집도 초가집이었는데 그것도 안 팔려가지고 어떡하든 뭐 그 당시 복덕방 같은 것도 없었어요. 우리 그 주덕에는. 그래가지고 그 이장이나 뭐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 내가지고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저 신중리 있는 그 밭은 한 마지기 반 정도 되는데 겨우 쌀 2가마인가 받고 팔았고 또 그것도 이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또 서울로 이사 왔죠. 그 다음에 우리 집도요 초가집이긴 하지만 그래도 번듯해가지고 우리가 몇 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그것도 아주 싸구려로 넘겼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고생 서울로 올라가서 어디가 사는가 하면은 다른 콘텐츠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호박골 홍은 이동 호박골에서 서울살이를 피난 보따리 같은 걸 끌러가지고 살았습니다. 무허가 판잣집에서.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요 97에 돌아가셨어요. 어머니 100살을 살면은요 시에서 100만 원을 준대요. 100살 사셔가지고 100만 원 나 좀 주고 하늘로 가봐.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. 내가 너한테 재산도 남겨줄 거 없는데 그거라도 좀 받아서 줄게. 3년 동안 살아보자. 그러는데 3년을 못 채우시고 97살에 돌아가셨어요. 우리 어머니 지금 누워 계시는데 경기도 광탄 용밀이에요. 갈 때마다 제가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. 어머니 죄송합니다. 이 불효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불효자 김수영이
오늘 모닝 토크쇼 올렸습니다. 구독 부탁합니다. 구독.